2015년 웹앱 하이브리드 앱 첫날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요.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 자료실, 뭐 교재 자료실, 모바일 자료실, 뭐 공부방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자료실 가보시면은 우리 공부하는 교재가 여기 있어요.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교재 있는데 이 교재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전체 예제라든지 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입력하시려면 벅차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예문 소스 보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페가 있거든요. 이 교자가 김웅석 교수가 이제 이 책을 지신 분인데, 김웅석 교수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는 그 카페에서 과제를 여러분이 제출을 해야만이 레벨이 올라가요. 저는 이제 제일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는 뭐 학생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김묵숙 교수한테 사용권을 좀 높여달라 그래가지고 등급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분한테 배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이 카페에서 등급을 취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에 있는 예문까지만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는 카페 가시면 이런 예문은 연결이 되는 건데 굳이 카페 가지 않으셔도 링크는 걸어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거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 두 번째가 웹앱 하이브리드 앱 만들기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최근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지금 요 보이는 화면하고 실제 인터넷 환경하고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 PC가 윈도우 버전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버전 몇 비트인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바탕화면에 보시면 컴퓨터라고 있죠. 또는 시작 버튼 눌러도 컴퓨터 아이콘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으면요 바로가기 메뉴 들어가서 속성, 우리 복지관 가면 어르신들한테는 우클릭하세요 그래요. 근데 초급반에 가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초급반도 아니고 실버반 어르신들 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명칭을 바로 쓸 겁니다. 바로가기 메뉴. 우리 컴퓨터 전산학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뭐라고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이걸 무슨 메뉴라고 부르냐면 바로가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이런 것들. 이걸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고, 컨텍스트 메뉴는 우리 윈도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학문적인 용어고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영어로는 숏컷 메뉴라고 부르고. 자, 컴퓨터 바로가기 메뉴 중에 속성 가보시면은 윈도우의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다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거나 제 거나 뭐 강사께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고요. 다 동일할 건데 저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 7 얼티메이트 버전, 얼티밋 버전이라고 부르는 가장 최고의 레벨의 운영체제입니다. 보통 가정에는 그 홈 프리미엄 버전 설치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얼티메이트 버전이라 그래서 얼티메이트라고 하고 사전에 보면 얼티밋이라고 돼 있고 얼티밋이라고 발음이 맞는 것 같은데 얼티밋 버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2009년도 버전이죠. 윈도우 7이 2009년, 윈도우 비스타가 2007년, 그리고 윈도우 8이 2011년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7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윈도우 8에다가 SSD 두 번째 버전을, SSD는 하드디스크 윗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 그래서 그 USB 메모리와 같은 그러한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제작한 외장 저장 장치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면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근데 윈도우 7은 무거워요. 윈도우 7 자체가 좀 무거워서 그렇게 빨리 부팅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4GB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4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덱에서도 64비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한글은 아래 한글은 2007, 2010, 2014 세 가지 버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2014까지도 64비트는 없어요. 다 32비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2010 버전서부터 64비트 버전이 따로 있고 32비트가 따로 있는데 우리 강의실은 처음에 구매할 때 32비트로 구매를 해놔서 우리 강의실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32비트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보면 아파치 웹서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32비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제작 환경은 64비트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 같은 경우도 64비트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체험지수라는 것도 보일 거예요. 체험지수 3.5라고 돼 있는데 윈도우에는 5가지 기능을 수치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CPU,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근데 그래픽도 일반 그래픽과 게임 그래픽 두 가지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숫자를 넣어 놨는데 1.0이 제일 작고 7.9가 제일 높아요. 우리 강의실은 3.5라고 되어 있는데 그 3.5라고 하는 것은 게임 그래픽 3D 기능에 관한 기능이 약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거 안 할 거니까 4.4는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공부할 때 뭐 그래픽 처리하는 거 막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하드 디스크는 5.9가 최고고요. SSD를 탑재를 해야 숫자가 뭐 7로 올라가고 할 거니까는 이거는 뭐 제 컴퓨터도 5.9 써요. 하드 디스크니까 SSD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하고 CPU가 6.5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댁에 있는 컴퓨터 좀 알고 오시면 될 거고요. 윈도우 8은 다 64비트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윈도우 8은. 그 다음에 윈도우 XP 쓰시는 분들은 우리 공부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윈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도 알고 계셔야만이 내가 필요한 환경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닫을 겁니다. 자, 아까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관련 자료실에 있는 첫 번째 그 환경 설정하는 걸 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아파치라는 말이 나와요. 아파치 프렌드. 어딘지 찾으셨죠? 자, 로컬 웹서버 구축하기 보면 월드 와이드 웹 아파치 friend.org라고 돼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클릭해 볼 거고요. 그럼 아파치 friends.org라는 사이트로 넘어가고 다운로드 XMPP라고 하는 게 뜰 겁니다. 저는 화면에 나와서 제가 읽고 있지만 여러분 화면이 좀 저랑 달리 좀 늦게 나오시게 되면은 꼭 이렇게 멈춰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5.5.19가 있고요. 그 다음에 5.6.3이 나와 있고 32비트 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건 윈도우 버전이에요. 아래는 리눅스 버전이고요. 밑에는 OS X 버전이고 OS X는 뭔지 아시죠? 아이폰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고 맥에서.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리눅스 버전에서는 또 요거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윈도우 버전이니까 어떤 거 쓸까요? 5.6.3을 쓸까요? 5.6.3 밑에 거 그 다운로드 32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위에 두 개가 보이는데 XMPP4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 버전 쓸 거예요. 그 중에 두 개 중에 아래 걸 한번 클릭합니다.
좀 기다리시면 지금 화면이 뭐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면 바뀐 거 왼쪽 보세요. 아까 그 다운로드 XMPP라고 하는 그 아까 그 창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얘 닫아버려도 되고요. 가면은 요거 밑에 이렇게 실행하고 저장이 나오는데요.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돼요. 갑자기 창이 하나 바뀌면서 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는 화면이 안 나오니까 이제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밑에 저장을 누르시면 용량이 한 143메가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언제서부턴가 여기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이 다운로드 받는 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장이 될 테니까 알아서. 그럼 다시 홈페이지 관련 자료실 창 보일 거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우리 지금 받는 거는 여기 보면 인스톨러 해가지고 102MB 인스톨러 얘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실행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화면이 좀 바뀐 거죠. 이 화면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은 그때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로 하고 좀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요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요런 창. XMPP 컨트롤 패널이라는 창이 하나 뜰 건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따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을 하면 아파치 웹서버라거나 XMPP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요. 윈도우에 있는 방화벽이 깜짝 놀래가지고 차단을 시켜요. 왜냐면 방화벽이라는 건 뭡니까? 들락거리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치 웹서버는 내 컴퓨터에서 외부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니까 방화벽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차단시켜 놓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야, 차단하면 안 돼. 해제해놔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차단 해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아도비 에어라고 있을 거예요. 아도비 에어. 시뮬레이터 설치하기라고 돼 있는데 시뮬레이터 설치하기. 화면 나오셨어요? 예, 요것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일단 요거 한번 터치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운로드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얘도 다운로드가 되면은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무조건 저장하세요. 저장. 일단 내 컴퓨터에서 저장을 다 해놓고 나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복사해 가시면 수월하잖아요. 집에 가서 또 다운로드 받으려면 귀찮으면 저장해 놓은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여기 아도비 에어 창 닫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아도비 에어 지금 다운로드라고 하는 그 글자 밑에 code.google.com에 있는 PIBB 데모 2라고 하는 것에 접속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한번 클릭해 가지고 밑에 것도 상관없어요. 밑에 것도 상관없고 밑에 거는 바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눌러 가지고 얘도 뭐라 그러면 저장하시면 돼요. 밑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요거 시뮬레이터 설치하기 해가지고 어디가 있어? 디벨로퍼 android.sdk index.html에 접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안드로이드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창이 열릴 겁니다. 이것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치 웹서버, 그 다음에 아도비 에어, 그 다음에 IBB 데모 2,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네 가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롤리팝까지 지금 플랫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롤리팝 아세요? 안드로이드는 아이폰 말고
갤럭시 같은, 흔히 말해서 갤럭시는 그 처음에 이제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체제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1.0서부터 시작해서 제 스마트폰은 4.4.4까지 갔어요. 4.4.4까지.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스마트 기기들, 제가 지금 태블릿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구글이 만든 태블릿이에요. 넥서스 7이라고 하는 태블릿이거든요. 얘는 이제 5.0을 쓰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5.0이다. 그 안드로이드 5.0을 롤리팝이라고 불러요. 롤리팝. 그러니까는 안드로이드는 버전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L이니까 그 다음에 M이겠죠. L, M, N. 그러면 이제 M은 또 다음 버전은 이제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롤리팝이고 그 전에는 또 무슨 뭐 컵케이크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그래서 IJK J는 뭐더라? J가 젤리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이전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젤리빈 그 다음에 롤리팝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5.0까지 개발할 수 있게끔 안에 세팅을 해놨다라는 뜻입니다. 예. 얘를 클릭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작권에 동의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도 저장해 놓을게요. 828메가예요. 특히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뭐 다운로드 받는 건 금방 받아줘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다 외국 거잖아요. 엄청 느립니다. 가정에서 하면은요 가정에서 다운로드 받는데도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우리 강의실에서 하면 아마도 여기 보세요. 5시간 남았습니다. 요 특히 뭐 48초 남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나게니까 24분 남았습니다. 44초 남았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5시간 남았습니다. 얘가 금방 또 지나가겠지 뭐. 그러니까 오늘 중에 못 하시면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가세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를 수업 끝날 때까지 얘가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와서 보면 제가 오후에도 수업을 하니까 그분 보고 컴퓨터 끄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는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다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설치하는 걸 해볼 거고 오늘 다 되면 오늘 할 거고 아마도 오늘 중에 안드로이드 이 스튜디오는 못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혹시 윈도우상에서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나 또는 뭐 구글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이런 그 웹브라우저상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내 컴퓨터 안에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제일 왼쪽 위에 있습니다. 즐겨찾기. 그렇죠?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 저장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는 아도비 에어 인스톨러,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번들, IBB 데모2, XMPP 해서 4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2가지는 완료가 됐고요. 여기 뒤에 보니까는 뭐 파티셜 해가지고 2가지가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뜨고요. F5번 키를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면서 어디까지 다운로드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뭐 밑에 다운로드 보기 눌러갖고 어디까지 되는지 이거 잘 모르시더라도 내 컴퓨터 안에 이 파티션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지가 있으니까는 좀 지켜봐야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뭐 사용하는 것보다도 미리 준비를 하려고 다운로드 받는 중이고요. 여러분이 댁에서 미리 받아 놓으셔 갖고 다음 시간에 갖고 오셔도 돼요. 갖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 좀 볼게요.
쉽게 배우는 웹앱 앤 하이브리드 앱 하고 나와 있어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있죠. 앱.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운영체제. 운영체제. 영어로 이제 OS라고 하는데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윈도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나면 운영체제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를 켜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파일이나 폴더를 실행하고 관리하고 복사 잘라내기 하는 그러한 기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 켜가지고 종일 파일 복사하고 잘라내기 붙여넣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안 하시잖아 보통. 뭐 해요?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또 한글 2007이나 엑셀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이 업무를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네 글자로 쓰면 어플, 세 글자로 쓰면 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라고도 보통 표현하지만 정식은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네이버 밴더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앱을 우리는 네이티브 앱이라 그래요. 네이티브 앱. 오리지널 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웹 앱은 뭐고 하이브리드 앱은 뭐냐 하는 거죠. 웹 앱은 뭐고 하이브리드 앱은 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앱을 개발한다 그러면 앱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어플이라고도 부르고 앱이라고도 하는데 이 앱은 일반적으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바를 안 배웠잖아요. 자바를 배우려면 또 한 1년씩은 또 자바에 대한 기본 과정을 학습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자바를 2학기 정도 공부하고 나서 앱 개발 과정으로 넘어가요. 바로는 못 들어가요. 어려워하니까. 그럼 우리 여성발전센터 특성상 3개월에 자바를 뭐 기본 과정 배우고 뭐 응용 과정 배워서 앱 개발 들어가면은 보자 한 3년 4년은 배워야 되잖아.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문학원 가면 아침 9시서부터 뭐 10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해가지고 뭐 한 3개월 4개월씩 막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강료가 뭐 25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잘 개발되면 돈을 벌지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학원만 돈을 벌지 학원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렵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HTML이라는 게 있어요. HTML.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더해요. 뭔가를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앱이 되게끔 이렇게 하자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하이브리드 앱이라 그래요. 웹앱은 뭐냐? 웹앱은 여러분이 제가 제 홈페이지에서 제 모바일 홈페이지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요렇게 요 내용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웹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웹앱은 단점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못 올려요. HTML 문서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를 가미를 해야죠, 이렇게. 웹앱에다가 뭐를 가미를 해서 앱처럼 개발하는 거예요, 앱처럼. 정식 앱은 자바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고 뭔가를 가미를 시키면 겉으로 볼 때는 앱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그걸 마켓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게끔 하면 되고 그 파일을 여러분이 이제 보내드리면 누구한테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진짜는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카톡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앱, 웹앱 이런 걸 못 만들잖아요. 웹은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공부하는 거를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그냥 PC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웹앱이고 스마트폰에서 앱처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하이브리드 앱이고 오리지널은 네이티브 앱이고 좀 어렵게 용어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음, 안산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웅석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요. 김웅석 교수는 젊어요. 청춘이지, 청춘. 그런 분들이 또 잘해요. 저희처럼 나이 반백년 지난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저는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주로 하다가 이제 나이가 한 30대 넘어가니까는요. 30 딱 32살쯤 되니까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 올림피아드 대회 들어보셨어요? 뭐 과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지역 대회 또 그러니까 여기 마포 같으면 서부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경합을 하고 거기서 대상, 금상 받은 학생이 서울시 대회 출전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상, 금상 받은 사람 2명이 전국 대회를 나가요. 그러면 그 전국 대회에서 또 상을 열어놓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정보 올림피아드인데 그런 대회를 전 강의를 했었어요. 그 올림피아드 대회라든지 경진 대회는 문제를 5문제를 줘요. 5문제를 주고 4시간 안에 뭐 5시간 안에 풀어라 이거죠. 근데 보통 1등 하는 사람이 2문제 풀어요. 2문제.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3문제 반 정도. 그리고 못하는 학생은 그냥 문제지만 5시간 내리 읽다가 이름 쓰고 나와요. 어려우니까 말뜻이. 근데 저를 강의 하다가 32살인가 되니까 문제지를 읽었는데 말은 우리말인데 뭐라고 하는 건지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한테는 죄송했지만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제가 이제 그만두고 뭐를 했냐면 이제 일반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다시 바꿨죠. 근데 전국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강사 중에서. 그 경진대회 올림피아드 나가는 강사들의 보통 나이가 20살이에요. 강사들이. 그렇게 대회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그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특기생으로 가는 겁니다. 컴퓨터 특기생으로. 그래서 전국대회 참 출전만 해도 전국대회 출전만 해도 일반 4년제 대학에 특기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을 열심히 잘하는데 전자계산학과에 입학을 한 학생이 컴퓨터를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을 데려다 놓고 가리키면 편하잖아요. 잘할 테고. 이제 그런 거로 이제 했었고 진짜 실제로 학교 성적은 중간도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숭실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 받고 숭실대학교에 4년제 장학생으로 간 경우도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강의를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특례 입학이죠 한마디로 특기생으로 그렇게 하고 1999년도에 제가 이제 학원 강사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죠. 그건 여기 있어요. 저 프로필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없나? 상 받은 거 어디로 도망갔나 보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제가 교육부 장관상 받은 거예요. 스승회 제 18회 스승회 날 때. 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엑셀 가리키고 파워포인트 가리키고 한글 가리키고 재미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옛날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이 무슨 옛날이냐면 구태의연한 옛날. 참신한 그게 아니라 구태의연한 거.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서 말을 막 개발하면 좋은데 과거에 있었던 거를 국한해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는 발전이 좀 더디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생각하는 게 저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그리고 막 미래지향적이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잘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들은 젊은 학생들이 배워야 잘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애도 학교에서 홈페이지 과정을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과제가 뭐냐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딱 클릭해서 볼 거 아닙니까? 클릭해서 보면은 와 멋있네 안 멋있네 보고 점수를 주는 건데 우리 애는 제가 만들어줬어요. 아빠 나 홈페이지 좀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만든 게 이거예요. 건축공학을 하는 여자인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 그림을 지저분하게. 그래서 클릭을 하면 글자를 클릭하면 이게 촥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시키래요. 또 지는. 그래서 여기 뭐 공간 열기 뭐 실내 건축에 보면은 여기 보면 수아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클릭을 하면 수아비스가 쫙 나오고 이게 웨딩홀이에요. 수아비스라는 웨딩홀인데 그 웨딩홀이 이렇게 쭉 전경이 나오고 사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옥 라궁이라 그래서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한옥으로 만들어진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미지 검색기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PHP로 제작을 한 건데 우리 이제 여기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개라고 해볼까요? 20개 해서 검색을 하면은 여성이라는 검색어를 주제로 해가지고 네이버상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20개씩 그림이 보이게끔 한 건데 안 뜬다. 오래 걸린다. 지금 뭐 다운로드 받는 것 때문에 네이버 개발자 등록해가지고 이제 개발했던 것들을 우리 이제 애한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이렇게 해갖고 A+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도와주지 뭐.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야 이건 무슨 의미고 이건 무슨 의미니 묻는데요 교수님이. 그걸 해줬는데 아빠 이게 뭐 어떻게 만든 거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교수님이 물어볼 걸 대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브리핑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우리 딸내미한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A4 용지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 갖고 이거는 무슨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했더니 그냥 내가 하면 편했을 텐데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점수 잘 나왔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애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한번 보면은요.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목차가 아니라 여기 머릿말 한번 볼까요? 머릿말 한번 보세요. 머릿말에 뭐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실 때 이 책이 나의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머릿말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근데 머릿말을 봤더니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럼 그 책 사지 마세요. 머릿말을 딱 봤는데 한 개도 모르겠어. 그런 책도 사지 마세요. 머릿말을 봤는데 뭐 크롬2 모바일로 웹앱 쉽게 시작하기래. 근데 크롬은 우리 들어봤잖아. 크롬. 그 다음에 jQuery라고 하는 뭐 최신판을 소개한대요. jQuery가 뭔지는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신 분하고 jQuery가 뭐야? jQuery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들어본 사람하고 안 들어본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갤러리 뭐 포토라마를 사용했다 그러고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웹앱 UX 방법을 소개하고 최신 폰갭. 아까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라고 했잖아요. 물음표 여기 이게 폰갭이에요. 폰갭을 더하면 그게 이제 앱으로 변해. 앱으로 변하는데 이제 폰갭이라고 하는 거를 또 뭐 폰갭은 우리 모르지 뭐 해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웹스토어에 업로드하는 비법을 모두 공개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와 어렵다. 뭔 말인지. 그럼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추천사가 나와 있는데 추천사는 믿지 마세요. 이 책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책대로 하면은요 초보자도 전문가가 돼요. 다 뻥이에요. 초보자가 어떻게 전문가가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엑셀 입문책을 딱 보는데 추천서에 이 책을 따라만 하면 전문가가 돼. 기초책을 다 했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책 뻥쳐놨잖아 벌써. 누구야? 안산대학교 같은 학교 교수님이 뻥을 써놨어. 예제를 따라가기만 하면 전문가가 되는 책이래. 이 책의 예제를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았어요. 기술연구소장이.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사람은 처음에 있는 교수님은 프로페셔널이고 프로페서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개발자고, 오른쪽에 이제 디자이너고, 그 다음에 플래너고. 우와. 근데 저도 이 책으로 강의를 많이 했지만은요, 이 책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저도 이 책대로 똑같이 만들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책대로 하다 보면. 그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A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대신 내 이미지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나오잖아, 내게. 아까 그 반응형 홈페이지에 보면 제 얼굴 집어넣어 놓고 뭐 게시판에 제 게시판 링크 넣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되지. 근데 그게 3개월이 끝날 쯤 되면 마무리가 돼서 내게 딱 나와야 돼. 이 책 다 배우고 나서 해야지 절대로 못 해요. 하면서 해야 돼, 하면서.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성취감은 느껴요, 분명히. 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에는 뭐 CSS 기본기 익히기도 나오고, 뭐 웹표준 모바일 환경의 이해도 나오고, 작업 환경 준비하기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해가지고, 이 사람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표도 있어요. 그 진도표대로 동영상 강좌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동영상 강좌가 이제 수준이 기초 수준서부터 고난도 수준까지 강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레벨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그 이상의 레벨은 여러분이 기획서를 제출하고 교수님이 그 기획서를 평가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등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강좌가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무료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레벨이 수준 이제 그런 게 획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3개월 지났을 때 이 책대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면 아는 체 할 수는 있죠. 잘은 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15페이지는 이런 말이 있네요. 웹표준의 기본 지식 해가지고,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생활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WW,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W3C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에 관련된 표준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아까 뭐 폰갭이라든지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예. 자, 거기에 웹 표준을 주도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방향과 미션이라고 해서 16페이지 주소도 나와 있는데, 이거죠 뭐. 주소를 보여드리면 여기 www.3c.org인데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줄임말이에요. WWWC. 그럼 뒤에 C자는 또 빠졌더라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줄임말인데 그냥 w3.org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안 돼 있어서 어렵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웹 표준에 관한 모든 지정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데스크탑, 모바일 프린트 해가지고 뭐 모바일에 관한 내용도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모바일 버전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PC 어디 갔어? 아까 그거는 이제 PC 버전 보는 거고. 그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요. 단점이 이제 영어라는 게 흠이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은 뭐 XHTML, 뭐 CSS 웹의 표준으로 사용하자, 어떤 브라우저라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XHTML은 정보의 구조를 표현하고 CSS는 디자인을 담당하자, 그래서 분리해놨다. 어디 2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21페이지. 그래서 웹 표준으로 자리 잡은 HTML5라고 나와 있는데, HTML5라고 나와 있어요. 자, 22페이지 보면 중요한 거 나와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유명하신 국어 선생님이 밑줄 쫙 이런 말이 나왔는데, 중요한 겁니다. HTML5는 HTML 더하기 CSS 더하기 자바스크립트 API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그 웹앱 하이브리드 앱이잖아요. 앱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HTML5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HTML5를 배우려면 HTML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CSS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HTML은 5라는 버전이고 CSS는 3이라는 버전을 공부해요. 버전이 또 달라요. 그런 것도 하시다 보면 또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요약 정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가서도 HTML5로 접근하면은 가능하고요. 근데 윈도우 XP에서는 우리 공부하는 실습이 잘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윈도우 XP는 인터넷 8.0까지만 지원하거든요. 윈도우 인터넷 8에 지원이 되는데 인터넷 8.0은 HTML5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5 이전이 4.01이에요. 4.01이 현재까지는 표준이에요. 적어드리면 HTML 4.01이 현재까지는 표준이라고 이게. 현재까지 표준. 이게 언제냐면은 1999년 12월 24일이에요. 이날 표준이 지정되고 나서 아직까지 표준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HTML 5까지가 이제 나오면 되는데 이제 5.0이라고 보통 부르겠죠. 5.0이 나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아까 그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이게 지구상에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표준입니다라고 지정이 안 됐어요. 2012년에 표준을 지정하겠다. 2013년에 지정을 하겠다. 2014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웹브라우저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크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M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파리, 애플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뭐 돌핀이라는 브라우저도 있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데 모으면 커다란 구조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사가 윈도우 10을 새로 개발하죠. 윈도우 9를 개발하지 않고요. 윈도우 7, 8까지 갔다가 9는 넘어가고 10으로 간대요. 윈도우 X.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웹브라우저는 전혀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웹브라우저래요. 새로운 웹브라우저래요. 그게 아마도 5.0의 결정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이 작동이 되고 지금까지는 MS사가 만든 웹브라우저는 HTML 5.0하고는 무관하게 따로 독자선을 걸었어요.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라.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놀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큰 테두리를 스스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도 아직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윈도우 10이. 그래서 아마도 내년은 가지 않겠나. 올 가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많은 출판사에서 많은 저자들이 저 역시도 찾아보고 공부해보지만은 딱 이것이 표준이다. 표준이라는 말은 얘도 되고 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80%는 다 되는데 20% 정도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쟤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기능은 거기에서는 되는데 딴 데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5.0을 지원해요. 5.0이 표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5.0이다라고 독자선을 걸어놓고 모든 개발 회사들이 5.0이라고 자체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게끔 그렇게 5.0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5.0이 잘 돼요. 그 다음에 그 25쪽에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요. 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크롬 또는 뭐 사파리 이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기업에 후원을 해요.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웹 앱이 뭐고 네이티브 앱이 뭐고 하이브리드 앱이 뭐고 이런 것들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쪽 한번 보세요. 29쪽.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면 그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실행해서 네이버에 접속하죠. 아니면 네이버 앱이라는 거 있죠. 네이버 앱.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앱이에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월드와이드 www.naver.com이라고 치면은 네이버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거는 PC용이잖아요. 근데 이 더블 대신에 여기다가 M이라고 치면 M. 그 모바일용이 뜨거든요. m.naver.com 하고 치면은 이거.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네이버 화면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PC에서 봤죠? 이거는 웹 앱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앱을 설치해 갖고 네이버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이브리드 앱이고. 근데 카카오톡 같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네이티브 앱이고.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아이폰용은 또 C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는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리지널 개념으로 개발한 거는 이제 네이티브 앱. 우리 책에 그 26쪽에 보면은 웹앱,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앱은 아까 그 폰갭을 이용해서 폰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폰갭인데 그 웹앱에다가 폰갭을 가미시키면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네이버 밴드, 네이버 주소록,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기능들이 많잖아요. 어플들이요. 그런 것들은 다 웹에서 다 사용되는 것들이고 그거를 스마트폰에 똑같이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사이에 또 뭐 하나가 또 다운로드가 됐어요. XMPP 아파치 웹서버가 다운로드가 됐는데 나머지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좀 더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간단한 거 해봐야 돼요. 뭐를 해볼 거냐면 최초로 한번 HTML 문서를 작성해 볼 거고요. 작성하려면 툴이 있어야 돼요. 개발 툴이. 근데 아까 그 안드로이드 개발 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걸 갖고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첫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 만들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아파치 웹서버랑 그 다음에 IBB 데모2, 아도비 에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개발 툴.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개발 툴에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안드로이드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을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통합 버전으로. 뭐 이거로 지금 당장에 수업하지 않고 이거는 언제 할 거냐면 11주 차 10주차나 11주차 그때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파치 웹서버 말고 그 안드로이드 개발 툴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받아놓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게 좀 무거우니까는 예전 버전은 한 400메가예요. 400메가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버전이 있잖아요. 아까 5.0 롤리팝이냐 뭐 아이스크림이냐 젤리빈이냐 하는 이런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 버전에 맞는 플랫폼을 또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받아놓으니까는요 한 4기가 4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다운로드 받는데 수업시간 3시간에는 절대로 안 돼요. 몇 날 며칠씩 받고 저도 집에서 그랬었어요. 근데 이 버전이 새로 개발돼서는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완벽하게 저도 다 안 해봤으니까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든 책자는 현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최신 버전이라서. 이 책도 옛날 버전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옛날 거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적용시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웹 에디터. 웹 에디터 이제 해가지고, 웹 에디터 .gb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서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장하시면, 그게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내 컴퓨터 안에 즐겨찾기에 다운로드란 링크 안에 이렇게 웹 에디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장에 오늘부터 수업을 할 거니까는요. 자,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웹 에디터의 압축 풀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압축 풀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간혹 보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압축을 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그냥 압축 풀기 세 가지 중에 제일 긴 거. 이거 누르시면 제일 편해요. 그럼 이제 웹 에디터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압축이 풀려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EPP350하고 EPP 키젠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EPP350이라는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에디트 플러스 텍스트 에디터 버전 3.50 셋업하고 뜰 겁니다. 그러면 accept 저작권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돼요. 한글판으로 할게요. 그대로 복사 시작할 겁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파일스 86이라는 폴더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요 86이 뭐냐면 32비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댁에 있는 윈도우 7이 32비트 같으면 그냥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설치가 돼요. 예, 복사 시작하시면 복사가 다 되고요. 그럼 뭐 웹에이트 여기 들어왔네. 그렇죠? 웹에이트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너절너절하게 해놓은 거는 버전마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좀 쓰시라고 해놓은 건데, 예,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냐면 어느 강의실은 어느 수업은 2013, 어느 수업은 2007, 어느 수업은 2010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오피스 버전이 세 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에디트 플러스 3를 실행하시면 동의합니다. 예 하고요. 그럼 이렇게 사용자 이름 코드 입력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자, 사실은 평가하기를 눌러서 평가판 쓰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코드 등록하는 건 돈 내고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자, 에디트 플러스 3를 우리가 이제 압축을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했어요. 설치를 하고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평가판을 하시든지 제품 번호를 등록하시든지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도구 이 부분은 뭐 기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차후에 더 보시면 되고, 기본 설정 여기 보면은 문서 템플릿 문서 템플릿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 파일의 이름이 template.html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점점점점 눌러보세요. 점점점점. 열기 누르지 마시고 예, 점점점점 눌러보세요. 점점점점 누르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로밍이라는 폴더에 에디트 플러스 3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뜰 텐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압축 해제한 폴더 중에 뭐가 있냐면 템플레이트 html5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템플레이트 html5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있어요?
얘를 끌어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이때 이동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셔도 편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시면. 템플레이트 html5라고 하는 파일이 압축 폴더 안에 있으니까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셔도 복사가 되고요. 대신에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압축도 다시 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템플레이트 html5라는 html 문서를 열기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열릴 거고요. 예.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눌러서 그 html5를 추가하시면 돼요. 아까는 제가 점점점 눌러서 html5라는 파일을 하나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요. 드래그 했고 여기 위에 보면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템플레이트 html5라는 문서를 열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 열릴 겁니다. 이렇게 하나 열리고 템플레이트 이름에다가 html5라고 쓰세요. 템플레이트 html5라고 쓰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HTML5에 맞는 환경에 맞는 예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HTML5라는 문서를 이용을 해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파일에 가서 새 파일을 누르시거나 또는 여기 도구 상자에 가서 새 파일을 클릭하면 HTML 문서를 만들 거냐? 이게 HTML 문서고요. 그 다음에 HTML5 문서가 있고요. HTML5 문서가 있고요. 잠깐만, 뭐가 바뀌었나? 뭐가 틀어졌나 보다. 아하, 틀어졌다. 제가 뭘 잘못 건드렸네요. 기본 설정에 가서 다시 추가 눌러서 HTML 템플레이트 HTML 여기 있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HTML 요거 뭐 제가 뭐 틀어지게 했나봐요. 잠깐만 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HTML5를 여기 기본 설정에 와서 템플레이트 HTML5가 있으면 돼요. 그럼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HTML 문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HTML 문서는 이렇게 생겼고 HTML5 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을 보여드리는데 먼저 하나는 이게 HTML5예요. HTML5인데 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HTML 이제 그 4.01이죠. 일반 HTML4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길게 쓰면 4.01이고 짧게 쓰면 5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요렇게 해서 끊어버리면 이게 5가 되는 거죠. 근데 일일이 이걸 고칠 필요 없이 5환경 샘플 문서를 열면은 구조가 열리니까 그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여기도 보면 또 무슨 뭐 메타 코드들이 보이는데 메타 코드는 뭐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5 요 구조로만 여러분이 문서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문서가 하나 열릴 거란 말이에요. 한번 넣어보세요. 예. 열어보세요. 한번 제가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 글자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름 좀 크게 잘 보이죠? 잠깐만. 그 다음에 글꼴을 제가
여러분이 좀 잘 보이실 만한 글꼴로 좀 바꿔놓고 할게요. 여러분도 글꼴 바꾸셔도 돼요. 예. 아까 그 어디에 가서 도구에 가서 기본 설정에 가시면 왼쪽에 보면 글꼴 색상이 나와 있는데 글꼴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윈도우 기본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로 쓰거든요. 맑은 고딕? 그러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맑은 고딕으로. 여기 맑은 고딕이라는 거. 도둠이라든지 굴림도 괜찮아요. 근데 궁서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궁서체로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고딕이 가장 좋고,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해놓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컴퓨터 상에서 이 에디트 플러스 3 상에서는요, 이제 글꼴이 뭐로 나온다? 맑은 고딕으로 나오니까 보기 좋고요. 이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쉬프트 키 누르시고 알트 키 누르시고, 키보드 왼쪽에 오른쪽 거 말고 왼쪽에 보면 쉬프트하고 알트 있잖아요. 두 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져요. 본래 윈도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작아지고 커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알트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휠을 굴리면은요, 이게 글꼴이 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작게 보시면 좋겠지. 전 집에서는 작게 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니까 크게 보는 거고요. 자, 하셨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럼 한번 문서 한번 작성해 보죠. 뭐 제목에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써볼까요? Hello. 타이틀은 Hello라고 한번 써보죠. 뭐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에 녹색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부등호가 나와 있고 느낌표 빼기가 되어 있고 메시지가 들어가고 나서 빼기 부등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요거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얘는 설명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설명을 쓰시면 얘는 컴퓨터가 실행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라는 주성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성문.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셔도 상관없어요. 삭제하시고 이 바디 안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볼까요? Hello. 엔터 치고 반갑습니다 라고 써볼까요? 교재 38쪽 보시면 드림위버 CC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어요. CC는 뭔지 아세요? 드림위버 CC? 드림위버라는 프로그램은 아시죠? 웹 개발한 그 HTML 홈페이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나모 웹 에디터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건데, 이게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다운로드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 대신에 이거로 한 거예요. 이거로 웹 에디터 이걸 간단하게 한 거고요. CC 버전은 뭐냐면 이제 그 아도비에서 개발할 때 6.0까지 개발이 되고 나서 6.0 이상 버전, CS 6.0 이상 버전이 이제 CC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CC 버전은 없어요. 제가 구매를 못했어요. 그 아도비 CS6 마스터? 그거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 아카데믹 버전 사면 쌉니다. 정확히 얼마 정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 버전을 사시면 한 190만 원 돼요. 모든 세트가. 예, 64비트가 윈도우가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64비트, 32비트로 다 구분해서 다 설치가 되고요.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32비트 같으면 거기에 있는 그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64비트 전용 프로그램들은 설치가 안 되고,
아도비 이펙트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그 포토샵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32비트 버전만 설치가 되고 우리 강의실처럼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64비트까지 32비트까지 다 통합으로 다 설치가 되는데 양이 많아요.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8기가 정도 돼요. 8기가. 8기가 되니까는 DVD가 4.7기가고 8.5기가까지 지원이 되니까거든요. DVD가 그거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아카데믹 버전은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학생이 있으면 재학증명서를 이렇게 발급받아가지고 구매할 때 신청을 하면 저렴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다 글자를 썼죠. 이렇게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죠. 뭐 저장해야죠. 글을 썼으니까 HTML서부터 HTML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저장부터 해보죠. 그럼 파일에 가서 저장 또는 저장 아이콘 눌러가지고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요. 문서, 내 문서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hello.html이라고 쓸 거예요. hello. 파일의 이름은요. 무조건 영어로 쓰세요. 소문자로 쓰시고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공부할 때는요. 홈페이지 안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이 안에 들어가는 메시지는 대소문자 구별 우리말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 파일 이름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문자로 쓰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PC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웹서버로 넘어가면 웹서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그래서 난 분명히 헬로우라고 썼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헬로우를 대문자로 지정해 놓은 거야.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코딩 보세요. 인코딩 뭐로 되어 있어요? UTF-8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hello.html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장한 거 한번 내려놓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까 저장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다? 내 문서에 저장됐다 그랬죠? 여기 hello.html이라고 있네요. hello.html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이 됐나요? 네, hello 반갑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이 hello는 뭐야? 이 hello는 그거는 아까 보셨던 타이틀의 hello 대소문자 구별해요. 이거는요. 메시지니까 여기 hello라고 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hello 소문자로 쓰고 반갑습니다 해서 줄 바꿔서 글을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줄이 안 바뀌었네요. 그렇죠? 줄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글자를 쓸 때는 엔터를 막 쳐서 이렇게 줄이 바뀌었다고 치지만 실제로 얘를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면 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줄 바꾸는 명령을 써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br 라인 브레이크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라인 브레이크 줄을 바꿔라. 그래서 부등호 꺽쇠 안에다가 br이라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태그. 이게 HTML 태그죠. 태그. 이렇게 태그를 주고 또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Alt 탭을 누르면 바로 전에 화면으로 돌아가거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화면이 직전 화면과 지금 화면과 이렇게 지그재그 돌아가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 화면이 뜨면 F5번 키 누르면 되죠. F5번 키. F5번이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 그러면 이제 hello 하고 줄 바뀌고 반갑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걸 좀 볼게요. 느낌표에 다크타입 HTML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HTML5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쓰면 이게 4.0인지 4.01인지 5.0인지 구별이 안 되고요. 대신 이제 이 안에다가 명령을 쭉 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5.0 명령도 있고 4.0 명령도 있고 막 섞어서 쓰면
아, 얘가 4.0도 쓰고 5.0도 써구나. 근데 5.0에서는 4.0을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윈도우 XP는 5.0 지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0 명령을 막 여기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XP 인터넷상에서는 안 열리죠. 그러면 XP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5.0 공부를 전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얘를 쓰지 말고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돼요. 크롬을 쓰면은 XP에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5.0을. 예. 그럼 우리도 크롬 설치해야 돼요. 왜냐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해야 웹 브라우저가 잘 나와요. 웹 브라우저 잘 나와요. 아까 우리 여기 이런 거 한번 했었어요. 제가 보세요. 여기 모바일 홈페이지 중에 그 반응형 홈페이지 중에서요. 여기 갤러리 있어요. 갤러리. 이거. 이 칼라로 나오잖아요. 본래 이제 흑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걔만 칼라로 착 변해요. 근데 얘가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크롬을 설치해서 보면은 크롬에선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흑백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딸기 그림이 칼라로 착 나오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롬을 한번 또 설치를 해보러 갈 겁니다. 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나요? 아,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료실.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 웹브라우저 모음이라고 67번 위에 해놓은 거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예, 얘를 한번 클릭해 보죠. 뭐 웹브라우저 모음 클릭하셔가지고, 자, 웹브라우저는 지구상에 가장 유명하다고 불리우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이어폭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크롬, 그리고 오페라, 그리고 이제 맥킨토시의 애플 컴퓨터의 이제 사파리, 그 절대 강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근데 우리는 뭐 할 거다? 예, 크롬을 설정할 겁니다. 크롬. 예, 크롬을 클릭하시고, 예, 크롬 창이 뜨면은요. 크롬 창이 뜨면은 이제 크롬을 설치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무작정 다음 누르시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요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우리는 크롬을 쓰지만 다른 반은 크롬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 놓고 나서 동의를 해버리고 설치를 해버리면은 다른 분들이 인터넷을 실행하면 크롬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꾸면 되지만 그분들은 안 배웠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지 말고 우리만 크롬으로 쓸 거니까는, 예,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한다라는 걸 하지 마시고 동의 및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용량이 작아서 빨리 설치가 될 겁니다. 이거예요. 보시면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이런 태블릿이라든지, 또 요거는 오른쪽 거는 아이폰인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데, 이건 태블릿이고, 이렇게 모든 기기에서도 다 작동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기네 말로는. 예. 설치가 되니까 여기 run 누르면 되죠. run. 그럼 설치하라고 내비두고 창은 닫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헬로우라고 하는 문서를 보통 일반적으로 다 만들 때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드는 문서를 헬로우, 인사한다 그래서 헬로우라는 파일로 처음에 만들어요.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첫 번째 포토샵을 막 연습해 보죠. 그 저장하잖아요. 그때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아래 한글도 엑셀도 처음에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습 1 이렇게 저장하죠, 보통. 근데 외국에서는 헬로우라고 저장한대요. 문화가. 그런 문화는 안 따라가도 상관없고. 자, 사이에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인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HTML이라는 명령을 처음에 써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HTML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홈페이지 저장할 때
처음에 문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HTML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헤드, 이게 슬래시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슬래시 바디. 이렇게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으로 두 개를 나눠요. 그럼 이제 헤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선언 부분이죠. 제가 이건 뭐라 그랬죠? 이 명령은 비실행문이라 그랬죠? 설명문이요. 네, 여기는 이제 선언에 관련 거고요. 실제 실행하는 건 어디 들어간다? 이제 실제 실행하는 거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바디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만들었던 파일에 보면은 hello 반갑습니다 라는 실제 내용이 이제 바디 영역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영역에는 표제부 타이틀하고 이 언어가 HTML 문서가 UTF-8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작동이 된다라는 선언을 해준 거예요. UTF-8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저장하는데 이 안에 우리말이 들어가잖아요. 헬로우, 뭐 반갑습니다. 우리말이 들어가는데 이 우리말이 중국어 컴퓨터라든지 영문 컴퓨터에 우리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저기 뭐 스리랑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태리에 가면 걔네들 또 운영체제가 따로 있잖아요. 윈도우 영역이. 그럼 거기는 우리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윈도우 XP서부터는요, 전 세계 어떤 언어라도 다 나와요. 컴퓨터에서. 근데 이 코드를 써줘야 나와요. HTML 문서에서는. 안 써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선언을 하고 아까 우리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했어요? 코드 방식을 UTF-8로 인코딩을 했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제는 전 세계 어느 어떤 컴퓨터에 가서도 반갑습니다 라는 글자가 보이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지워놓으면 어떻게 돼? 실행하면 우리말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코딩 방식은 UTF-8로 했지만 선언을 또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수시로 고쳐도 돼요. 예문은 고쳐놔도 되니까. 자, 지금 다운로드 하는 중인데 크롬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좀 보여드리면 아까 헬로우라는 문서가 저장이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리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기본 웹브라우저로 지정이 되면, 기본 웹브라우저 지정을 하면 더블 클릭하면 크롬이 열리죠. 그러면 우리는 편할지 몰라도 남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들어가면 연결 프로그램에 여기 구글 크롬이 뜰 거예요. 그래서 걔를 클릭하시면 크롬으로 열릴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 이제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하나 또 연결이 될 거니까 걔를 클릭하면 짠, 크롬으로 열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롬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HTML과 헤드와 바디 그리고 슬래시 바디, 그러니까 HTML로 시작했으면 제일 끄트머리는 슬래시 HTML로 끝나야 되고, 헤드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헤드로 끝나야 되고, 바디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바디로 끝나는데, 아까 보니까 br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했어요? br이라는 명령은 사실은 br로 시작하고 슬래시 br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끝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칸 띄우고 뒤에다 슬래시를 거줘요. 이게 원칙이에요. 요거 하나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메타라는 태그는요, 슬래시 메타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끝에 한 칸 띄우고 슬래시를 하나 거주면 얘는 그냥 메타 태그 하나로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헬로우도 여기 타이틀도 슬래시 타이틀로 끝났잖아요. 헤드도 슬래시 헤드로 끝나는데 메타 태그라든지 바디 태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굳이 이걸 안 해도 웬만하면 컴퓨터가 이해는 해요. 인식은 하지만 뭐 한 칸 띄우고 슬래시를 거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책에 보니까 XHTML 얘기 나온 것 같은데,
XHTML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HTML은 뭐고 XHTML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HTML은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초등학교 수준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기능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확장해 놨어요. 확장. 까탈스럽게 해놓고 기능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렇게 만든 언어를 XHTML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뭐 한 거예요? HTML5라는 거로 통합을 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HTML5 안에는 얘가 포함됐어요. 얘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HTML5는 HTML 일반적인 HTML에다가 CSS랑 또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여기 보니까 뭐 API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포함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그럼 뭐 뒤에 보면 되고 그럼 HTML은 뭐고 CSS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HTML이라는 뜻이는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게 HTM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TML 해가지고 약자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는 언어죠. 랭귀지는 언어니까 뭐 영어, 중국어 이런 것처럼 아까 자바라는 언어, 뭐 C라는 언어 이런 언어인데 HTML이라는 언어는 하이퍼텍스트에다가 마크업을 한다 이거죠. 마크업. 그럼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또 뭔지는 알아야죠. 하이퍼텍스트. 클릭하면 어디로 가죠? 하이퍼링크 걸리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요. 마크업이 뭐냐고요. 마크업.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한글 2007 써보셨죠? 한글 2007에다 이렇게 하죠. 문서를 작성할 때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을 쭉 쓰고 나서 밍밍하니까 얘는 가운데 정렬하고 얘는 글자를 크게 하고 글꼴을 바꾸고 뭐 색깔을 넣고 꾸미죠. 그렇게 꾸미는 거를 마크업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인 글자를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이퍼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명령을 줘요.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Hello, 반갑습니다. 이걸 하이퍼텍스트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이미지. img src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host.new21.net images라는 폴더에 있는 이정민.jpg라는 그림을 가져와라 그럴 거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걸면은요. 이렇게 명령을 걸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94년도 제 얼굴인데 93년도에 사진 찍어서 94년도에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할 때 공무원증에 찍힌 사진인데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게 여기 뭐라고 썼다고요? img src. 이게 태그예요. 태그. 그러니까 태그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를 우리는 하이퍼텍스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크기를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 할까 모양새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꾸며야 되거든. 이거를 태그에다 직접 꾸밀 수도 있지만 CS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게 꾸미는 거를 마크업 한다 그래요. 마크업 한다고. 그러니까는 HTML 문서는 일반적으로 코딩한다 그러지. 아까 그 BR 태그, 무슨 HTML 태그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꾸미고 나서 쓰고 나서 걔를 이제 꾸미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꾸미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언어를 HTML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었나 모르는데 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디자이너가 꾸밉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된 것 같다 뭐가 이건 다 되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만들어요. 협업을 해서. 그럼 그 중에는 뼈대를 구축하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걸 예쁘게 꾸미는 디자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혼자서 다 했지만 프로그램이 요즘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뼈대 구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꾸밀 겁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어떤 방식으로 꾸미는 거는 디자이너가 꾸미시는데 이 표는 이름을 뭐로 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표 1번과 표 2가 있는데 이 표 1과 표 2는 서로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라고 프로그래머가 설명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디자이너가 그걸 보고 이제 코드를 만들 때 꾸미는 걸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디자이너는 빨갛게 칠하고 싶고 B라는 디자이너는 파랗게 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파랗게 칠하는 거 빨갛게 칠하는 색깔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만들어도 되고 나눠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 그때 소통을 어떻게 한다?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좀 어렵지 용어가.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크롬이 다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이 크롬을 한번 닫고 나서요. 크롬에다 한번 실행해 보죠. 뭐. 얘를 크롬으로 어떻게 실행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저장된 파일이 있었잖아요. 저장된 폴더에 내 문서에 지금 파일이 하나 들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크롬, 구글 크롬을 클릭하시면 크롬으로 짠 하니 열려요. 이때 요거 보세요.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겠느냐 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자, 다시 그림은 제가 뺄게요. 이미지 명령 빼버리고 또 저장하고 또 와서 뭐 해라? F5번 키 누르고 그럼 이렇게 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을 좀 늘릴게요. 여기다 양을 좀 늘릴게요. 헬로우라는 거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써볼게요. h1/h1이에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대문자로 헬로우라고 쓰고요. 얘를 복사해서 6개를 만드세요. 6개. 보세요. 썼어요. 헬로우라고. 헬로우 h1 태그 그 다음에 헬로우/h1 그 밑에 건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h2, h3, h4, h6까지 가세요. 그럼 h6으로 열었으니까 /h6으로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또 하나 이거 만들어 보죠. 글자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조금 하나 좀 길어요. 한 칸을 띄었는지 파란색 글자는 태그고요. 파란색 글자가 태그예요. 그 다음에 검은색 글자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 옵션이에요. 빨간색은 옵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태그 안에는 href라는 명령어가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값이 이제 이게 무슨 색이야? 예, 아주 예쁜 색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보면 메타가 태그고 메타 안에 캐릭터 셋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값이 UTF-8이고 그 다음에 HO는 그냥 태그고 /HO가 이제 막아주는 태그고
다 작업하셨으면요. 저장하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 내 문서에 가면 hello.html 문서 저장된 거잖아요. 그럼 걔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하기. 예, 연결하기. 그래가지고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크롬으로 열려져 있는 분은 그냥 F5번 누르시면 되고요. F5. H1서부터 H6까지 나왔어요? 근데 H1으로 쓴 거는 어떻게 나와요? 사실 여기다 헬로우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면요. 여기에는 사실은 H1, 여기는 H2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았겠지. 헬로우는 뭐 아까 우리 써봤으니까 뭐 이거야 고치지 않으셔도 돼요. 저만 고쳐서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H1서부터 H6까지 나오겠죠. 이거를 대문자로 다 일일이 바꾸셔도 되죠.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다 대문자로 바꿨는데 대문자로 보셔도 돼요. 그럼 H1이라고 하는 태그는 뭐냐면 가장 큰 글자를 보는 거예요. H6이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그럼 어떨 때는 H1을 쓰고 어떨 때는 H2를 쓰고 어떨 때는 H5를 6을 쓰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일 위에 있는 큰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 말고 바디에 나오는 타이틀. 바디에 뭐가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정민을 소개합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정민을 소개합니다. 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H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H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정문 훈정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이 사람의 뭐 프로필, 이 사람의 성격, 뭐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을 소개할 때는 H2로 서는 거고. 그럼 이제 H2 안에 또 다른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분하게 항목. 그때는 H3을 쓰는 거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H2로 쓰면 안 됩니까?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권장하냐면 H1로 쓰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인식을 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이 제일 먼저 검색을 한대요. 이 글자를 가장 먼저 검색을 한대요. 검색 엔진 자체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데 보세요. 너무 커. 아까 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이거는 그림이니까 큰 거고 이거 일반 글자잖아요. 그럼 여기다 H1번 쓰면 어떻게 돼요? 너무 흉하지. 이게 뭐야.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CSS로 H1이라고 썼지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작게 좀 줄여라 하고 꾸밀 거라고 명령을 줘서. 그때 이제 CSS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꾸미는 거 없이 그냥 날 것으로만 표현해 본 거예요. 날 것으로. 예. 자, 교재 좀 다시 볼게요. (42쪽) 보시면은요,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라고 보통 부르고요. 줄여서 우린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많은 대다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인터넷 실행하세요. 그럼 알아들어도. 그러니까 인터넷 창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 줄여서 브라우저라고 하고, 아까 5대 메이저 아까 나와 있었죠.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스마트폰에서는 뭐 돌핀도 유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핀에서는 또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또 크롬.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는 뭐를 써요? 네이버라는 앱을 이용해서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너무 사랑해서 결국에 야후가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야후가 우리나라에서 못 견딘 거예요. 네이버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중국도 야후가 철수했어요. 야후 차이나가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어요 지금 야후 재팬만 있어요. 근데 야후 재팬은 그 개인적으로 그분이 운영하는 별도의 회사고 야후 코리아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가 철수시킨 거고 야후 차이나도 철수시킨 거고. 자, 그 웹브라우저 중에 크롬 브라우저를 준비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크롬을 설치했고, 크롬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기본 브라우저로 설치하는 건 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크롬에 가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 개발자 도구라고 있다 그랬는데 개발자 도구는 없죠? 아, 여기 가서 개발자 도구. 여기 있었어요? 아,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뭐 지 혼자 막 움직이는데? 여기 소스도 보이고.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뭘까? 네트워크는 뭐고? 소스는 뭐고? 아, 정신 하나도 없죠? 개발자는 이거 봐래. 우리 개발자 아니까 안 볼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볼락, 뭐 웹킷, 마진, 비포, 애프터, 스타트, 엔드, 뭐 이런 말도 보이고 저런 말도 보이는데, 예, 뭐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알면 보면 좋고 모르면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 책에 있는 거랑 약간 좀 다르죠 화면이. 왜냐면 책이 다른 게 아니라 버전이 바뀌어서 그렇지 뭐 버전이. 그 F12번 눌러도 나와요. 여러분 F12번 누르면 그 아까 그 개발자 환경 이런 거 뜹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요. 보세요. 여기서도 F12번 누르면 뭐가 이렇게 떠요. 밑에 뭐가 이렇게 도움 탐색기 해갖고 콘솔 디버거 뭐 이런 거 뜹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있다라는 것만 책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불려우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설치하면 웹 디벨로퍼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또 뭐 설치를 하면은 아까 그런 기능이 또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웹 접근성이에요, 여러분들. 웹 접근성이 뭐예요? 웹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손, 눈, 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렇다 치고 보고 듣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청각장애. 청각장애 같으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를 여기서 잘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는 어떨까요? 아예 그 심청이 아빠, 심봉사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마우스를 못 움직이냐 키보드를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아까 제 이름 그림 넣어놨었잖아요. 그림. 그러면 그게 뭔 그림인지 몰라요. 시각장애인은. 거기 여자가 있는지 남자가 있는지 꽃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에다 설명을 해놔야 돼.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다 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시각장애예요. 시각장애 1급이야. 그런데 어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 설명이 없어. 그러면 그냥 신고해버린단 말이에요. 웹 접근성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신봉 저거 생맹 이런 분들도 색깔을 구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 홈페이지 같으면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록생명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 빨간 거하고 녹색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색깔 구별 안 해도 상관없죠? 아, 공부방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때? 클릭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클릭했더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림으로. 근데 이 생명들은 그림을 색깔을 잘 구별이 안 되니까는 이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신고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법에 의해서 그
그 웹 접근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공공기관하고 이런 데는 받아야 됩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렵고요. 예. 그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건 또 법을. 그 법에 따라서 뭐 어떻게 색깔을 넣어야 되고 글꼴의 크기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뭐 소리 볼륨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단지 간단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 디벨로퍼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웹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파치 웹서버 준비하기라고 나와 있죠.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파치 웹서버. 이건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즐겨찾기 다운로드에 가면 XMPP Win32라고 해서 아까 4가지 다운로드 받는 중에 하나 받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자, 먼저 아도비 에어 인스톨러 있어요? 다운로드 다 됐죠? 이거는요. 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아도비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아도비 에어가 설치가 돼야만이 IBB 데모 2라는 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에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플래시 알죠? 플래시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내가 플래시로 만든 거를 보려면 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는 것처럼 에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으면 에어가 깔려 있어야만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도비 에어를 이제 동의해 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IBB 데모 2라는 에어 프로그램을 또 더블 클릭해서 설치해 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광고창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선택하고 해제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뭐 이상한 일창이 하나 뜰 겁니다. 설치가 다 되고 나면. 그럼 이제 컨트롤 1, 컨트롤 2 누르시면 이렇게 보세요. 아이패드가 떴고요. 아이폰이 떴고요. 컨트롤하고 화살표, 방향키 있죠? 좌우를 눌러주면 가로화면, 세로화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패드냐, 아이폰이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용으로 작동을 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PC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용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안드로이드 걔를 해야 되는데 걔는 또 너무 양이 많아서 좀 버거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웹서버에다가 회원 가입을 해서 웹서버에다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테스트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 통화 요금이 나가죠. 그럼 요거 와이파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요런 화면이 닫기 단추가 없으니까 밑에 IBB 데모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창 닫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Alt F4번 얘를 클릭하고 나서 Alt F4번 누르면 창이 닫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XMPP가 아파치 웹서버예요. 아파치 웹서버 더블 클릭합니다. 실행. 그럼 이제 설치하는 화면이 조금 걸릴 텐데요.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 실행 설치 들어갈까요? 그럼 yes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next, 또 next, 또 next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트남이 다 해가지고 뭐 설치가 됐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next 이렇게 설치하시면 얘가 뜰 겁니다.
웹서버는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테스트 하시려면 웹서버 인터넷상에 실제 업로드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PC에다가 저장해 놓고 PC를 웹서버처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HTML 공부할 때는 굳이 웹서버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PHP라든지 API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할 때는 ASP라든지 할 때는 PC에서는 테스트가 안 돼요. 웹에다 직접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버겁잖아요. 그럴 때 요 웹서버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서도 웹서버를 준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보고 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수시로 설명드리면 되니까 교재 한번 볼게요. 51쪽 설치되는 동안에 apache-kr.org 뭐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아파치 웹서버가요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책 저쪽에 있는 걸 다 테스트 해봤는데 우리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얘가 편리하더라고요. 편리해. 예.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아파치 2.2라는 폴더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쓴 겁니다. 지금 교재 나와 있는 아파치 웹서버하고 지금 설치된 아파치 웹서버하고 약간 달라요. 예, 그러나 이 아파치 웹서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편리성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니까는 그렇다고 교재 나와 있는 게 나쁘다 불편하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그 53페이지 7번째 항목을 보시면 아파치 서버가 설치된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htdocs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무슨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제가 똑같지 않더라도 이 책에 맞게끔 저희 화면을 갖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그건 뭐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4쪽에 보면은 이 책에는 드림위버를 이용해서 헬로우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 뭐죠? 그 에디트 플러스 3라는 걸 이용해서 헬로우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뭐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당연히 그 에디트 플러스 3보다는 드림위버가 훨씬 좋죠. 네, 드림위버가 우리 수업이 3개월인데 무료로 사용하는 거는 한 달밖에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달 지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그 뭐 평생 쓰시든지 어떻게 뭐 구하셔가지고 정품을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던 그렇게 해서 책에 있는 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예. 저도 여기다 한번 설치는 해보겠지만은 여러분도 다 설치하려면 또 버거워요. 그러면 드림위버 공부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3개월 과정이 아니라 한 6개월 과정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댁에서 공부하는 거로만 요거는 처리할게요. 그래서 57페이지 보니까 헬로 월드라고 글자를 썼는데 우리는 그냥 헬로만 썼고 그렇게 저장을 해서 웹브라우저로 한번 실행을 해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서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노드 중 되게 동작이 뜨네요. 예, 이렇게 이정민 훈장을 소개합니다. 이 글자는 뭐 제가 지우면 되겠고 여기 네이버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이버 링크 걸어놓은 거 제가 한번 문서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에디트 플러스로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링크 걸린 거는요. 링크라는 거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리면은요. 이렇게 밑줄이 걸리고요. 글자 색깔이 변해요. 검정색 글자가 아니라 보라색 글자로 변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갔다 오면은 클릭하고 네이버 갔잖아요. 지금요. 네이버를 이제 닫고 나서 보면은 아까 클릭할 때 색깔이
클릭할 때 색깔이 빨갛게 변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네이버라는 글자를 이렇게 밑줄이 보이면 싫어요. 그냥 검정색으로 보면 좋겠거든요. 밑줄도 싫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빨갛게 보면 좋겠어요. 빨갛게 나타나면 좋겠고요. 또 클릭을 할 때는 노랗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지. CSS로. 그게 이제 HTML 갖고도 안에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가지고도 해주면 되는데 마크업을 해주면 이제 근데 그 마크업을 해줄 때 CSS 영역에다가 해주면 훨씬 더 꾸밀 수가 있어요. 특히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회색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든 사이트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요 얘가 녹색으로 나와요. 뭐 노랗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빨갛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글자를 여기 녹색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녹색으로 나오고 저를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는 회색으로 나오고 공방 가면은 흰색으로 나오고 색깔이 다 다르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다 바꾸는 거예요. 명령을 마크업에 들어가서 다 고치면 돼요. 근데 녹색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앞에 선생님 웃으시는데 제 홈페이지를요, 저 후배가 디자인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그 명함 인쇄소 하는 후배가 있는데 제 홈페이지를 이제 보여주고, 야 내가 명함을 하나 좀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명함 만들기 전에 홈페이지부터 바꾸세요 그러더라고. 분명히 선배는 생명은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 감각은 빵점이라는 거야. 저는 얼마나 좋아요. 알록달록하고. 그래 유치원이다 그러더라고. 유치원이다. 보세요. 빨갛고 검은 녹색이고 파란색이고 검정색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우스 갖다 대면 밑줄도 빨갛게 나오고 얼마나 좋아했더니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 감각은 전혀 저는 없어요. 대신에 뭐만 정보 전달만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따라서 하지는 않대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소개가 들어가면 여기에 며칠째 지금 강의하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1988년 11월 11일 날 처음 컴퓨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노래 강의를 했었는데 이상한 거 많이 했죠. 노래 강의가 아니라 노래 선생님을 했었어요. 자원봉사하면서 공학원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가르쳤는데 뭐 노래를 시키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쌍팔년도 때 이제 컴퓨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날짜로 봤을 때 9557일째다 하는 거죠. 이거는 제 스마트폰에 보면 떠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누르면 여기 소스에 쫙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링크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명령 걸려 있거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명령들이고요. 자바스크립트 돼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며칠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안 나온다. 본래 여기 달력이 돌아다니거든요. 잠깐만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세팅해 볼까요? 이제 돌아다니죠. 이렇게 이제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요, 빨간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카렌다고요. 겉에 있는 파란 거는 시간이고 거기에 이제 초침, 시침, 분침이 돌죠.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아까 소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소스에 보면은 여기 1, 2, 3, 4, 5, 6, 7, 8에서 이렇게 카렌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제 홈페이지 저 소개하는 난에 여기 보면 스크립트 해가지고 바디 밑에 스크립트 해가지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 스크립트까지인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걸 제가 고쳤어요. 여기 개발자 이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따로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바꿨어요. 원 저작자 이름은 넣어놔야지. 뺏겨 쓴 주제에. 이것도 어디 가서 풀 줄 알아야 퍼오는 거야. 근데 그냥은 HTML5에서는 안 돌고요. 제가 아까 여기 가서 호환성 보기에 가서 호환성 보기를 추가해 줬거든요. 호환성 보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호환성 보기를 해놓으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강제 안내 같으면 여기가 라운드가 져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가. 근데 이 호환성 보기를 해놓잖아요. 호환성 보기를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라운드가 깨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기능이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고 그래요. 모서리는 깨져도 괜찮고 이건 보기 좋아요. 예. 보기 좋다기보다도 재밌는 기능이지. 그러니까 뺏겨 쓰세요. 뺏겨 쓰세요. 그래서 이정민은 거 뺏겨 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강의에 며칠째라는 것도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다 들어있으니까 뺏겨 쓰시면 돼요. 예. 그럼 며칠째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끔. 그리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하는 요 날짜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는 거니까는 이것도 소스 보시면은 소스 보기 누르시면 다 들어가요. 여기 지금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이렇게 오늘 2015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여기 144번 라인서부터 154번 라인까지가 여기가 이제 10줄이 이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코드죠. 그리고 여기도 시간에 따라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무슨 메시지, 12시부터 몇 시까지는 메시지,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맞점 하셨나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저녁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드세요. 뭐 저녁 10시서부터는 일찍 주무세요 하고 메시지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끔도 해놨었는데 지저분하더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저분해 구질구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능 중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제가 네이버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 창이 누를 때마다 계속 생겨요. 네이버 창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기게 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를 클릭하면 이 헬로우라는 화면이 사라지고 여기에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를 클릭하면 똑같은 위치에 네이버가 열리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타겟이라는 명령이에요. 타겟.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다 할 거니까는 궁금하시면 타겟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면 되고 이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라인이 아니고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이거 밑줄 언더스코어 브랭크라고 쓰면은 항상 새로운 창에 열린다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까지는요. 어디냐면은 60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63쪽에 나와 있는 이제 마크업에 관한 내용도 해야 되고 시멘틱 마크업도 얘기해야 되고 뭐 구조가 뭐고 표현이 뭐고 뭐 이 책에 보면 분리를 해놨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예. 예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복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정신없어요. 솔직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